경영실무의 제1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. 제1장의 제목을 보면 창업 그리고 홍보와 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SNS를 활용한 홍보와 광고 그리고 이제 상품 판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전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전통적인 방법의 그 홍보와 광고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은 그 제1장의 내용을 보면서 전통적인 홍보와 광고에다가 이 SNS를 활용한 홍보와 광고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이냐,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기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 창업하면 창업의 과정은 보통 8단계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는 것처럼 뭐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또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장을 선정하고 또 사업장을 꾸미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실무 교육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개점 준비를 하고 여덟 번째 이제 개점을 하게 되는데 이 전통적인 창업 과정 이 8가지를 진행을 하면서도 이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수시로 이제 생각을 하고 SNS를 그 융합시켜서 함께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꾸미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? 그 오프라인에 점포를 임대해서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옥션과 지마켓에 입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장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SNS를 활용을 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SNS가 있는데 그런 SNS도 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얼마든지 그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.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그 사용되고 있는 SNS라고 하면 그 페이스북을 들 수가 있습니다. 페이스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인맥을 형성하고 또 그 사람들과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교류를 하는 그 활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품을 홍보하는 것 외에도 상품 판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그 창업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도 이 SNS를 어떻게 융합시켜서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상품 구매 단계, 구매 과정에 대해서 그 조금 설명을 하면, 자, 그 소비자 하면 먼저 그 4가지 형태의 소비자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경제형, 개성형, 윤리형, 무관심형, 이렇게 이제 보통 소비자는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4가지 형태의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보면 문제를 인식하고 또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 결정을 하고 구매 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앞서 설명한 4가지 형태의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런 이제 상품 구매 과정에서 이 SNS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지를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문제를 그 인식하는 단계에서 그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품을 판매하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그 문제를 인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SNS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고객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문제를 인식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은 이 SNS는 문제를 인식하도록 그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이 고객이 결국은 내 점포로 내 사이트로 와서 상품을 구매하게끔 그렇게 이제 그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
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 고객이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보면 문제 인식, 정보의 탐색, 대안의 평가, 상품의 구매 결정, 그리고 구매 후 행동으로 이제 그 연결이 되는데, 문제 인식 단계에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SNS와 그 융합한 홍보와 광고를 통한 자극을 통해서 고객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. 광고. 전통적인 의미에서 광고는 지금 보는 것처럼 기업이나 개인 및 단체가 상품, 서비스, 이념, 신조, 정책 등을 세상에 알려서 상품 판매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런 광고 전략을 결정할 때도 한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. 점포 개성을 확인한다든지, 광고의 예산 크기, 또 표현할 내용, 이용 매체,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소점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광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, 뭐 전당 광고라든지 구매 시점 광고, 보통 이제 POP 광고라고 하죠. 그 다음에 우편 광고, 판촉물 광고, 인명부 광고, 그리고 구전 광고.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면 뭐 데몬스트레이션, 디스플레이, 행사, 소비자 교육,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 전통적인 소점포 광고에서도 SNS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6번째 있는 이 구전 광고 한번 보죠.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데, 이 구전 광고를 SNS와 융합시킨다면 구전 광고의 효과를 훨씬 더 이제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.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백화점이나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디스플레이도 SNS를 활용해서 SNS 상에서 얼마든지 우리 기업이, 우리 창업기업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얼마든지 SNS 상에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요즘 보면 우리 네이버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밴드 같은 경우, 밴드는 원래 친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이 되었지만은, 요즘 의외로 밴드에 판매하는 상품을 디스플레이하고 또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정말 해서 전통적인 방법의 디스플레이가 SNS하고 융합이 되면서 홍보나 광고, 상품 판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.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POP 광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. POP 하면 Point of Purchase, 점포 내에서 설치하는 하나의 광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더워질 건데,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뭐 냉면 됩니다, 냉면 출시, 이렇게 이제 어떤 글씨를 써서 벽면에 부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,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할인점에 가보면 또 역시 다양한 POP 광고가 이렇게 벽면에 부착이 되어 있고, 심지어 뭐 현수막에 글씨를 써서 부착을 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는 뭐 1+1을 한다든지, 이렇게 이 POP 광고의 핵심은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이 POP, 이런 다양한 POP 광고를 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게 이제 한 6가지가 있습니다. 고객의 뭐 쇼핑에 도움이 준다든지, 판매원의 적격 활동에 도와준다든지, 뭐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던 상품을 사도록 충동 구매를 도와주는 거죠.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,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벽에 어떤 글씨, 광고 글씨를, POP 글씨를 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거죠. 어떤 뭐 1+1을 한다고 하면, 보통 1+1 같은 경우는 한정된 기간에만 하는 거지 1년 내내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뭐 광고나 전시 및 기타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과 상승 효과, 시너지 이펙트라고 합니다. 상승 효과를 꾀할 수도 있고, 비교적 만들기 쉽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. 글씨를 잘 쓰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이 직접 POP 광고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.
또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교육도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 판촉물 광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, 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광고 아니겠습니까? 이제 판촉물의 세 가지 요소를 보면 기능, 인쇄 문구, 가격,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고, 판촉물을 선정할 때 아마 우리 학생들도 뭐 길을 가다가 아니면 학교 정문이나 후문에서 그 다양한 판촉물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,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는 판촉물이라면 좀 몇 가지를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. 정성이 깃들어져 있어야 되고, 의미가 있어야 되고, 실용적인 판촉물, 또 배포 대상에 따라서 이제 판촉물을 차별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. 또 대상에 따른 어떤 판촉물,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, 뭐 10대냐 아니면 50대냐 70대 80대냐에 따라 이 판촉물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. 우리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판촉물이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판촉물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.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판촉물 광고도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고, 판촉물을 선정할 때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, 이런 판촉물 광고도 SNS와 융합을 시킨다면 어떤 광고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홍보와 정보 제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. 홍보가 뭐냐? 홍보. 여기 지금 보면 광고와는 달리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. 홍보라고 하는 것은. 근데 이제 이 홍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, 뭐 기업, 단체 또는 관공서 등의 조직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, 활동, 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인데, 홍보, 전통적인 방법의 홍보보다는 이 SNS를 활용한 홍보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,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뭐 한 10가지 사항들을 이제 알아두면 좋다는 것인데, 이건 여러분들이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게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인적 판매, 세일즈라고 합니다. 퍼스널 셀링 또는 세일즈라고 하는데, 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예상 고객과 대화 과정에서 구두로 상품을 제시하는 것, 즉 고객을 직접 만나서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고객이 구매를 하도록 하는 건데, 이런 인적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하면 보험 아니겠습니까?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것들이라든지, 그죠? 아니면 또 뭐 시니어들,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건강용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,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적 판매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는데, 이런 인적 판매도 SNS를 활용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, 그만큼 상품 판매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인적 판매를 하려고 하는 세일즈맨이 갖춰야 되는 자세, 이것도 이제 7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, 이것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일즈의 이니셜에 담긴 의미를 조금 이렇게 풀어봤는데, S,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. A, 용모가 좀 단정해야 되고, L, listening, 고객의 말을 잘 경청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. 그죠? E, 열성이 있어야 된다. 열정이 있어야 된다. S,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. 즉 말해서 실질적인 세일즈를 잘 하려고 하면 자신감, 용모, 경청, 열성, 이 봉사, 이런 5가지 이제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지 세일즈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는 판매 촉진. 전통적인 어떤 판매 촉진이라고 하면 상품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, 특히 이제 외식 분야, 창업자의 60에서 70%가 이 외식 창업을 하기 때문에, 외식 창업 분야에서
그 활용될 수 있는 판매 촉진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보면 뭐 시식 샘플링을 제공한다든지 또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또 뭐 리베이트나 리펀드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또 광고용 판촉물을 제공할 수도 있을 거고 POP 그 광고를 통해서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콘테스트 추첨 또는 이벤트 뭐 어떤 추첨을 통해서 우리 식당에 온 고객들에게 뭐 여행권을 해외 여행권을 제공한다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? 저도 그 운동을 하다가 이 추첨에 당첨이 되어서 경주에 있는 그 45평 그 리조트를 1박권을 무료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.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보너스 팩, 또 가격 할인, 컨티뉴이티라는 것은 하나의 그 포인트를 말합니다. 요즘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웬만한 가게에서는 이 포인트를 제공하죠. 또 그 가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도 발급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통적인 방법의 판매 촉진 활동인데 이 외식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런 판매 촉진 10가지에다가 다양한 SNS를 한번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? 우리 음식점에 대한 홍보 아니면 그 방문하는 고객이 훨씬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. 그죠? 자, 그 다음에는 이 홍보를 위한 인쇄물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명함, 뭐 팜플렛, 브로셔 및 카탈로그, 간행물, DM, 전단지, 스티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. 전통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인쇄물도 SNS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전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직접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 SNS 사이트에 SNS에 전단지를 등록해 놓고 그 전단지를 뭐 출력을 해 온다든지 아니면 그 전단지를 보여주었을 때 뭐 10%의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전통적인 인쇄물도 SNS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SNS를 활용한 홍보나 상품 판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인데 이 8번째로 홍보 및 광고의 통합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 홍보와 광고를 자 우선 분류를 해보면 홍보, 광고가 있을 거고 이것을 온라인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할 거냐로 그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. 또 지역 개념을 넣는다면 우리 국내 한국 안에서만 할 거냐 국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홍보와 광고도 구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. 자,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창업 그리고 이제 이 홍보와 광고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홍보와 광고를 설명하면서 이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와 광고를 SNS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 융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전통적인 홍보와 광고를 SNS 마케팅과 효율적으로 융합을 시켜서 창업기업의 경영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. 이것이 이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장에서는 전통적인 홍보와 광고들을 설명을 했지만은 거기에다가 분명히 이 SNS 마케팅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그렇게 해서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말은 창업기업의 홍보를 좀 더 잘 되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창업기업의 매출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.